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미해결 사건부는 미림시 빅데이터 센터에서 만든 겁니다. 저희는 최근에 여기 있는 사건 하나를 조사 중입니다. 범죄 예측이 아닙니다. 미해결 사건부는 지난 몇 년간 미림시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들을 정리한 파일입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선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사건 발생률입니다. 미림시의 빅데이터 센터가 설립된 이래로 매년 미림시의 사건 발생률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왔죠.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사건의 발생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사건의 대다수가 실종 그리고 정신질환 관련 사고였고요. 우리는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 로펌의 조사를 의뢰한 게 아닙니다. 미해결 사건부의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곳은 N2X 조사팀이에요. N2X 팀은 화인 그룹에서 투자한 민영 조사단입니다. 나도 그 팀에 속해 있고요. 개인적으론 당신이 나와 함께 미해결 사건부의 사건을 조사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N2X에 들어오는 건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몇몇 사건에 참여해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조사 도중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럽니다. N2X에 들어온다는 건 나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진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요. 당신이 N2X에 들어오는 유무와 상관없이 내 업무 파트너인 건 변함없습니다. 나중에 미해결 사건부 관련 사건들을 조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다른 평범한 사건들을 함께 진행하면 되니까요. 더불어 미해결 사건부의 조사는 비밀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난 당신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사건부터 함께 보죠. 본 사건 번호는 N2X011. 원래는 실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은 허재석이고 헤이슨 건강보조식품 회사의 자재팀 부장이었습니다. 약 3달 전에 실종됐죠. 경찰은 허재석의 집에서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허재석이 회사 비품을 횡령한 게 탄로나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죠. 일단 파일부터 받아요.
네. 하지만 내가 의문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허재석의 일상 패턴을 분석해보면 어떠한 자살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살로 결론을 내린다면 유족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최유택은 1순위 조사 대상입니다. 게다가 횡령죄는 자살할 정도로의 무거운 죄는 아닙니다. 이런 의문점들 때문에 허재석 사건이 미해결 사건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테미스 로펌의 백은호입니다. 어디서 연락 주셨죠? 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요? 현장을 책임지는 경찰을 바꿔주십시오. 우선 상황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상현 씨를 바꿔주시겠습니까? 최상현 씨, 일단 침착하세요. 경찰에 협조하시고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제 파트너와 함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나도 파트너가 있는 템포에 적응해야겠군요. 내 차로 갑시다. 이 사건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최유택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의사는 현장에 도착해 최유택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약물성 알레르기로 인한 심근경색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가족들은 최유택이 심장병 치료제를 장기 복용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레르기성 약물은 반드시 정량 복용해야 하죠. 실수로 조금만 과다 복용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유택은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양을 복용했습니다. 최유택이 내연녀를 만들면서 최 씨 일가의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최상현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고요. 살해 동기만 따지면 최상현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게다가 그는 약학 대학원생이니까요. 최상현 씨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전화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도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건지 모른다고 얘기했으니 가서 이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년 전에 최상현 씨의 어머니, 즉 최유택 씨의 본처가 사망할 때 나에게 유산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니까 너무 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재석의 죽음과 최유택의 죽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방씨 아주머니께 가서 지혜 좀 달래주라고 부탁해요. 지혜는 곁에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해요. 최상현 씨, 저희 도착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도와주세요. 최상현 씨, 제가 도울 테니까 침착하세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또 뵙네요. 백은우 변호사님과 함께 오신 건가요? 역시 백 변호사님 파트너답네요. 오자마자 바로 일 이야기라니. 사실 이번 사건은 간단합니다. 최성현 씨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거든요. 감식반의 쓰레기통에서 최성현 씨가 버린 알레르기성 약물을 찾았습니다. 한 알이면 심장병 환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제된 약이죠. 이 약물이 최유택 씨의 약사발과 주방에 있는 주전자에서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최성현 씨는 최유택 씨와 오늘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다툼이 끝나고 최성현 씨는 주방에 들어가 최유택 씨의 한약에 이 고도로 정제된 약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보모가 증인입니다. 엄 반장님, 저희는 최상현 씨의 변호사로서 조사에 참여해야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동행하죠. 하지만 백 변호사님, 이번엔 감형을 목표로 변호를 준비하셔야겠네요. 무죄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저택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모두 용의자니까요. 난 엄 반장님과 할 얘기가 있으니 최상현 씨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당신이었군요. 며칠 전에 화인그룹 후계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죠? 그래서 백 변호사님이 저한테 믿어도 된다고 장담하셨군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아직 뒤죽박죽이네요. 차라리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네, 맞아요. 최지혜라고 아버지의 사생아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버지가 지혜와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그 여자는 제 어머니만 없었다면 바로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버지는 그 여자와의 결혼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와 그 여자 두 사람이 잘못한 거지 지혜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지혜는 나처럼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못 받은 아이니까. 아버지는 최근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전 재산을 그 여자한테 넘긴다는 유언장을. 평소엔 학교에서 지내요. 주말에만 지혜를 보러 집에 돌아오고요. 지금처럼 방학일 때도 집에 있어요. 이 저택은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작자와 그 여자는 꼴도 보기 싫지만 그 두 사람이 내 어머니 걸 빼앗아가는 건 더 보기 싫었어요. 그 약은 제가 원료를 산 뒤에 학교 실험실에서 정제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불법 약품은 아니잖아요. 지혜가 먹는 약에도 그 성분이 들어있고요. 하지만 심장병을 앓는 사람이 절대 복용해선 안 되죠. 그랬다가는 지금 같은 결과가. 그 여자는 자신의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임신 중일 때도 약을 가리지 않고 먹었어요. 그래서 지혜는 선천적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지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약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 우리 가족 주치의가 알려줬어요. 며칠 전에 정 박사님이 전화해서 최근 아버지가 건강 상태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다며 제가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우리 집안의 약국은 제 어머니가 키운 거예요. 어머니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진 그냥 경영권만 있었죠. 이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공증받았었고요.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아버지는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데 유언장이라니 웃긴 소리죠. 정 박사님이 알려주신 건데 예전에 김지 그 여자가 정 박사님께 전화해서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봤대요. 그 여자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 박사님과 아버지의 변호사는 절친한 사이예요. 정 박사님도 제게 좋은 마음으로 알려주신 거고요. 김지 그 여자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을까요? 딱 봐도 돈 때문이잖아요. 예전에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한 적 없었어요. 제가 약을 정제해놓긴 했지만 쉽사리 결심을 내리진 못했어요. 오늘까지도. 예전에 백 변호사님이 제 어머니의 유산 문제를 처리하면서 보호 조치를 마련해뒀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재산 목록을 확인하다가 아버지가 재산 관리인들을 전부 매수해서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을 다 팔고 명의도 위조해 내 약국 지분을 가져가려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아버지한테 그걸 따졌는데
이렇게 파렴치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 작자가 전 재산을 기부할 망정 내겐 한 푼도 못 준다고. 전 어머니의 임종을 절대 못 잊어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스스로 지킬 자신이 없어서 손을 쓰려고 한 거고요. 제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절 믿어주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심장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왔어요. 원래 아버지의 약에다가 알레르기성 약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방씨 아주머니가 말렸어요. 지혜의 보모예요. 지혜가 태어났을 때부터 쭉 돌봐주셨어요. 그분도 그 여자가 들어올 때 함께 왔어요. 방씨 아주머니는 제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약 옆에 서 있자 달려와서는 저를 말렸어요. 저런 인간 쓰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선 안 된다고. 전 원래 소심한 편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참지 않았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서야. 아무튼 아주머니 때문에 망설인 거죠. 네, 제가 걱정되는 건 아주머니가 달려오실 때 손에 든 약 한 알이 빠졌을까봐. 범인이 진짜로 저일 수도 있어요. 경찰이 쓰레기통에서 약을 찾았는데 제가 조지한 개수에서 한 알 모자라요. 게다가 아버지 몸에서 정확히 그 한 알만큼의 양이 검출되었고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경찰이 방으로 돌려보냈어요. 방씨 아주머니는 아버지의 약을 준비해야 하니까 갔을 거고 그 여자도 주방에 갔어요. 내가 두 번째로 주방에 들어갔을 때 마주쳤거든요. 마음이 불안해서요. 주전자 안에 약을 전부 버리려고.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주방에 들어갔을 때 그 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 음료수를 가지러 온 척하면서 빠져나왔죠. 아버지 약을 가지러 간 거죠. 아버지와 내가 다투는 걸 봤을 테니까 그 기회에 비위나 맞추려 했겠죠.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의 감언 이설에 속지 않고 진작 이혼만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어떻게 됐나요? 단서는 찾았습니까?
최성현 씨, 일단 좀 쉬고 계세요. 우린 다른 사람도 좀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전 진짜 희망이 없는 건가요? 만약 진짜로 성현 씨의 소행이 아니라면 반드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엄 반장님, 정 박사님께 연락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방 씨의 아주머니라면 경찰이 최성현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게끔 증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가 번복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에서 방 씨 아주머니께 물었을 때도 변호사님이 추측한 대로 답했습니다. 경찰이 탐문하기 전에 방 씨의 아주머니가 김지희 씨 또는 최성현 씨와 대화할 시간이 있었나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방 씨 아주머니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고 두 사람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따로 불러 신문했으니 말을 맞출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저희는 김지희 씨가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일 거라 주장하는 최성현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최유택의 체내와 약주전자 안에서 알레르기성 성분이 검출되자 방 씨 아주머니는 최성현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은 지혜를 싫어하세요. 지혜는 사모님과 같이 있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 아이는 그녀가 최 씨 일가에 발을 들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을 텐데 왜 싫어하는 거죠? 지혜는 선천적으로 약해서 크고 작은 병을 달고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똑똑하거나 활발하지도 않아서 최 사장님께 예쁨을 받지 못했죠. 사모님은 지혜가 창피하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도련님이 지혜를 잘 챙겨주셨죠. 집에 들어오기 전에도 가끔 지혜를 보러 오시기도 하셨어요. 전 사모님께서 일이 바빠 도련님을 잘 돌보지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마 지혜를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끼신 것 같아요. 경찰에 최성현 씨가 최 사장님을 살해했다고 증언하셨죠. 최성현 씨의 변호사로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 사장님의 약은 인덕션에서 2시간가량 달여야만 해요. 30분에 한 번 정도 불 조절을 해야 하고요. 오늘은 10시부터 약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10시 40분쯤에 불 조절을 하러 가다 도련님이 주전자에 약을 넣으려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바로 뛰어가서 못하게 말렸죠. 도련님은 최 사장님이랑 싸우고 나서 순간적으로 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네요. 제가 말릴 때 얼떨결에 들어간 걸 수도 있는데 약을 새로 다렸으면 되는 건데 그냥 약을 태워서 새로 다린다고 했으면 최 사장님한테 쓴소리 한번 듣고 말았을 텐데 어차피 날 자르려고 했으니까.
자르려고 했다고요? 갑자기 왜죠? 아마 제가 촌사람이라서 그런 거겠죠. 저도 잘 몰라요. 더 이상 캐묻지 맙시다. 개인적인 일이니 실례인 것 같네요. 집안 사람들 모두가 최 사장님이 조심해야 하는 약을 알고 있어요. 지혜가 먹는 약에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 최 사장님이 저한테 특별 당부한 적도 있고요. 전 그저 도련님이 들고 있던 약이 지혜가 먹는 약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 사실 사모님과 최 사장님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최 사장님은 특히 지혜를 싫어하셨어요. 최 사장님은 가끔씩 지혜에게 사탕 주는 걸 제외하곤 거의 무시하시다시피 했거든요. 재혼 얘기가 없었던 건 지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김지희 사모님과의 사이도 나쁘고 지혜도 안 좋아하는데 최 사장님은 왜 두 모녀와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까요? 지혜가 벌써 7살이네요. 아주머니 말씀대로라면 결혼은커녕 그 관계를 유지하기도 벅찼을 것 같습니다만. 그냥 가끔 지희 사모님이 최 사장님의 사업을 도왔다는 것 말곤 자세한 사정은 몰라요. 아마도 최 사장님이 사모님의 능력을 인정한 게 아닐까 싶네요. 당연하죠. 사모님은 따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최 사장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처럼 지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절대 사장님을 해칠 분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지혜를 제외하곤 도련님과 사이가 제일 좋아요. 전 원래 딸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애는 아주 어릴 때 죽었죠. 그 후론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전 지혜를 제 자식처럼 여겨요. 도련님이 지혜한테 잘해주셔서 저도 도련님을 친근하게 느꼈어요. 최 사장님과 사모님은 보모가 그분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겠어요. 그럼 왜 바로 최성현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신 거죠? 방 씨 아주머니께서 최성현 씨를 말린 이후에 다른 사람이 약에 뭔가를 탔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럴 리가요. 이곳에서 약에 대해 잘 아는 건 최 사장님과 도련님 뿐인데, 게다가 분명히 도련님이 잘못해서 듣기론 이런 상황이면 몇 년 뒤에 풀려날 수 있다던데, 변호사님, 도련님한테 죄를 순순히 인정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도 도련님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주시고요. 사모님은 사무직 같은 거겠죠. 지혜가 먹는 약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사모님요. 최 사장님 약을 가지러 갔었어요. 아마 11시 40분쯤일 거예요. 그때쯤에 불 조절을 하러 갔었는데 도련님과 사모님 두 분 다 주방에 계셨거든요. 사모님이 시간을 착각하셨나 보네요. 도련님은 주방에서 음료수를 들고 나왔어요. 알려드렸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사장님이 쓴 약을 싫어하시니까 남길 바엔 연하게 해서 전부 마시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사모님은 속으로 사장님을 신경 쓰고 계셔요. 사장님 약을 가져다가 손도 대었는데 도련님은 2번 갔고 사모님은 1번 갔어요. 확실한가요? 네, 확실해요. 제 방은 1층에 있어요. 게다가 오전 내내 지혜랑 방에 있었거든요. 누군가 주방에 갔다면 방에서 소리를 듣고 다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도련님을 말릴 때 약이 들어간 걸 수도 있다고. 만약 진짜로 그렇다면 당신도 범행에 참여했다는 게 성립됩니다. 그 말은 즉 최상현 씨처럼 과실치사죄라는 점 알고 계십니까? 백 변호사님, 증인을 겁주지 마세요. 엄 반장님, 지금은 방 씨 아주머니께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모두 종료되기 전까진 계속 따로 격리해 주세요. 당연하죠.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냥 떠본 겁니다. 방 씨의 아주머니는 겁이 많은 데다 법도 잘 모르니 이용당하기 쉽죠. 처음 질문할 때부터 그녀와 최유택 둘 사이에 무슨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최유택이 그녀를 자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녀의 진술에 허점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집안 사람 모두가 최유택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을 알고 있다고 말했죠. 이건 약학 전공을 떠나서 집안 사람 모두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필요한 정보는 알고 있다는 뜻이죠.
아까 겁주면서 반응을 살펴보니 김지희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칠 년 동안 일한 보모가 외부인을 보자마자 고용주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니 왜 그런 것 같나요? 일부러 김지희와의 관계가 안 좋은 척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공통된 이익만 있다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별로 중요치 않죠. 충분히 최유택과 마찰이 있을 만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녀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분별력이 없는 지혜가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요. 특히 최상현 씨가 이미 실수를 한 상태였으니까 방 씨의 아주머니는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녀는 차라리 최상현의 범행을 말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건 내 추측일 뿐입니다. 이제 김지희 씨를 불러 물어봅시다. 뭡니까? 그 두 사람은 나중에 돌아가서 우리가 따로 조사해 봅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바로 앉으세요. 김지희 씨, 앉으세요. 이쪽은 최성현 씨 변호사입니다. 지희 씨에게 확인할 게 있다고 하네요. 성현이 변호사와 할 말 없어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날 싫어했어요. 이제 내 물주까지 죽였으니까 의지할 곳 없는 저를 보며 기뻐하고 있겠죠. 김지희 씨,
대학 때 전공이 뭐였는지 말해주시겠습니까? 제 기억에 당신은 최유택 사장님의 비서였는데. 난 약학을 전공했어요. 난 대학에서 졸업하자마자 그이 밑에서 일했어요. 비서는 사무직이나 다름없죠. 오랫동안 전공을 살릴 길이 없어서 약학은 거의 다 잊었어요. 그 잘나신 최성현 도련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대인 거예요. 약을 가져가다 실수로 대였어요. 난 그이가 감아준 거예요. 약을 먹기 전에 대인 내 손가락을 보고 붕대를 감아준 건데. 그리고 김지희 씨, 오늘 오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방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갔다면 몇 번 정도 갔습니까? 내가 주방에 몇 번 갔는지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약을 탄 건 내가 아닌데. 김지희 씨,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이미 물어봤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약 가지러 딱 한 번 갔어요. 이제 됐어요? 내가 걔를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방씨 아줌마한테 맡겼죠. 난 그이 챙기기도 바빴어요. 만약 그이가 심장병으로 쓰러지면 누가 나와 지혜를 먹여 살리죠? 내가 오래전부터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이는 계속 그 여자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은 아직 이르다고만 했어요. 이제 그 사악한 놈이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됐잖아요. 이제 나와 지혜는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 사장이 원했다면 김지희 씨와 최지혜 양을 상속자로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지혜 양이 사생아이긴 하지만 상속권에선 최상현 씨와 동일합니다. 진짜요? 그럼 우리 지혜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역시 낳길 잘했어. 변호사님, 방금 전에 유산에 대해 하신 말씀이 사실은 아니겠죠? 최지혜 양은 분명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리자면 최 씨의 집안 대부분의 재산은 최상현 씨의 모친이 남긴 겁니다. 이 재산의 상속자는 최상현 씨로 되어 있으며 김지희 씨와 최지혜 양 그리고 고인이 된 최유택 사장은 상속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최 사장이 남긴 재산 중 유일하게 돈이 되는 건 이 집뿐인 것 같네요. 물론 이 집의 50%도 최상현 씨의 소유입니다. 잘하면 그의 은행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뭐라고요? 그이와 8년 동안 만나면서 딸도 낳아줬는데 돈 한 푼 없는 거지였다고? 날 속였다니! 냉장실 세 번째 칸에 있는 딸기 푸딩을 주면 얌전해질 거예요. 아주머니, 아이도 하나 제대로 못 봐요? 일 좀 똑바로 해요. 엄 반장님,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가시죠. 사건 현장은 나와 그이의 침실이에요. 가서 뭘 하려는 거죠? 철저하게 조사할 겁니다.
안 돼요. 절대 허락 못 해요. 침실은 사적인 공간이니 절대 못. 김지희 씨, 증거를 찾기 전까진 자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녀는 딸의 보모인 방 씨의 아주머니보다 훨씬 정신적으로 강합니다. 당신 말은 그녀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지혜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 7년을 살아왔습니다. 딸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그것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건은 갑자기 발생했으니 아직 현장엔 미처 수습하지 못한 단서가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정확한 분석이에요. 추측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죠. 최상현 씨는 김지희 씨가 지혜를 임신했을 때 아무 약이나 복용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공문서를 자주 읽다 보면 듭니다. 이 차트는 지혜가 몇 살 때부터 작성된 겁니까? 엄 반장님, 지혜의 약 농도를 검사해 보셨습니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급했던 것 같군요.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물주인 최유택이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럼 김지희 씨의 살해 동기가 성립되는 겁니다.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좋겠죠. 지혜면 최유택의 유산을 어느 정도 상속받을 수 있을 테니까. 붕대를 감아줄 애틋한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미허가 약품 아닐까요? 치약 테스트 중이거나 미허가 약품은 모두 코드만 표기합니다. 최유택이 발작을 일으켰을 때 옆에 김지희 씨가 있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응급 조치를 취하는 게 정상입니다. 뜯지도 않은 새 구급약이라 약 상자 안에 사용하던 구급약도 없고
그 뒤에 바로 약을 마시고 발작을 일으켰다라. 그녀는 왜 다시 서랍을 열어 구급약을 먹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녀는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를 걸어놨다는 건 귀중품이 들어있다는 거겠죠. 엄 반장님, 김지희 씨에게 열쇠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감식반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약해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네요. 치료비가 엄청나군요. 만약 최유택이 내줬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최유택은 지혜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니 돈 낭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유택은 최성현 모친이 남긴 재산을 건들지 못합니다. 최유택은 그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는데 지혜의 거액의 치료비를 내다 보면 발각될 수도 있었으니 무시했을 겁니다. 김지희 씨가 거절해서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보석함에서 밀봉된 흰색 가루가 나왔어요. 지금 성분을 검사하는 중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죠. 엄 반장님, 여기 들어있는 약도 검사 부탁드립니다. 초기 증거 수집 결과로 보면 김지희가 재산을 노렸다는 가설이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김지희는 전당포에 귀금속을 맡긴 돈으로 지혜 병원비를 낸 건 아닐까요? 청구서와 전당표의 금액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네요. 엄 반장님, 김지희 씨의 통장 자금 흐름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김지희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전당포에서 입금된 돈은 대부분 곧바로 병원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최유택이 김지희 씨에게 송금한 내역은 없습니다. 지혜의 약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 결과 방씨 아주머니는 초가분의 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그 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요. 초가분의 약은 김지희 씨의 수중에 있는 것 같군요. 이제 그녀는 범행 동기와 정제한 약의 원료까지 모두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보모와 최성현 씨의 진술, 본인의 태도와는 달리 지혜에게 애정이 있다는 것도 증명됐습니다. 이 방에 잠겨있는 상자가 몇 개 더 있는데 그것도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 무슨 거래장부 같은데. 이건 사무실로 가지고 가죠.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약은 노화를 늦추긴 하나 부작용이 두드러진다.
이것도 사무소로 가지고 갑시다. 경찰에 넘길 필요 없습니다. 필적 대조를 해보니 최유택의 노트 같습니다. 하지만 자물쇠와 노트 페이지에서 김지희 씨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김지희 씨가 비밀번호를 풀고 이걸 읽어봤다는 뜻이겠군요. 맞습니다. 김지희 전문 약사 자격증 작년에 통과했다라. 그녀는 처음에는 최유택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그러다 내연녀가 됐고요. 7년이란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간의 감정이 파탄났음에도 최유택이 그녀를 내쫓지 않은 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지희는 이 일기장을 보고 최유택이 한 짓을 알게 됐겠죠. 만약 그녀에게 모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최유택의 소행을 알아차리고 그의 목숨을 거둠으로써 복수하려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상현의 재산 다툼보다 더 큰 살해 동기입니다. 보석함에서 나온 흰색 가루는 정제된 알레르기성 약물이네요. 최성현이 정제한 것과 동일한 성분이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평소 복용하는 약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책상 끝 의자 밑에서 발견한 약병에는 최유택의 지문만 남았어요. 초기 검사 결과 인체의 발육을 억제하고 장기 복용 시 지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어린 아이에게. 더 자세한 결과는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는군요. 방 씨의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지혜를 돌봐왔다고 했으니까 최유택이 지혜에게 사탕을 주는 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저 사탕의 성분을 몰랐을 뿐이겠지만요. 지혜의 상태가 악화되자 방 씨의 아주머니는 지혜의 건강을 위해 사탕 먹는 걸 제안했겠네요. 최유택이 주는 사탕도 말이죠. 가설인데 방 씨의 아주머니가 최상현을 말린 후에 김지희가 약을 넣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김지희를 신고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일기장의 내용을 아주머니에게 보여줬다면 방 씨의 아주머니는 자신이 해고당하는 원인을 알게 됐겠죠. 그럼 이제 그녀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안 봐도 알겠네요. 지금까지 확인된 건 김지희에게 살해 동기와 범행 도구가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이걸론 그녀가 최유택을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는 것밖에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린 아직 김지희가 최유택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최성현의 과실치사, 계획살인 혐의도 여전히 성립됩니다. 지희 씨가 자백하거나 방 씨 아주머니가 증언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은요.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군요. 김지희 씨가 정지한 약물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최유택의 부검 결과를 봤을 때 김지희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최성현 씨가 떨어뜨린 약을 바로 주전자에 넣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지한 약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약사 자격증이 있으니 떨어져 있는 약의 성분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혹은 방 씨 아주머니가 최성현 씨를 말리는 소리를 듣고 약의 성분을 알아차렸을 수도 있죠. 다시 물어보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알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새로 나온 게 있나요? 제가 무죄란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혹시 그때 김지희 씨의 손을 보셨나요? 네, 계속 붕대를 감고 있어. 왜 아까는 생각이 안 났지? 손이 이상했어요. 전 계속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약을 가져다 줄 때 대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방에서 마주쳤을 때 다쳤던 상태였네요. 분명히 그 전에 주방에 갔던 거예요. 계속 자신이 저지른 범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긴장을 해서 당시의 기억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방금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네, 확신해요. 아주머니가 왜 그 여자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제 방 씨의 아주머니를 불러 물어보죠. 김지희 씨는 마지막에 신문하고요. 방 씨의 아주머니는 나를 어려워할 겁니다. 그러니 이번 질문 때 난 빠질게요. 네. 아니요. 내가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한 거예요. 그게 사모님이 대인 뒤에요. 뭐라고요? 어쩌면 최유택 사장님이 먼저 치료해줬을 수도. 난 사모님은 주방에 한 번 더 갔었어요. 11시쯤. 그러니까 도련님이 약을 버리고 온 뒤에요. 전 진짜 못 봤어요. 그때 전 도련님을 말리고 나서 지혜를 돌보느라 주방에 없었어요. 하지만 도련님 때문에 놀라서
오전 내내 주방을 계속 주시했죠. 누가 주방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도련님인가 확인하러 갔다가 사모님이 주방에서 나오는 걸 봤을 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도련님이 약을 넣었다는 건 진짜예요. 전 그냥 사모님이 말려들까봐. 사모님은 도련님처럼 알레르기성 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요. 그냥 약을 확인하다가 손을 대이신 것 뿐이에요. 우린 별말 안 했어요. 사모님이 붕대를 감아달라고 한 게 다예요. 증거가 있나요? 최 사장님이 안 계시면 사모님은 어떻게 살아가죠? 돈도 없는데 병에 걸린 아이까지 같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 인간 쓰레기가 한 짓을 알았으면 됐지. 왜 꼭 범인을 찾으려는 거죠?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 없어졌으니 잘 된 거 아닌가요? 그 인간 쓰레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죄지. 난 도련님이 실수로 그랬다는 걸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몇 년 고생하면 되는데 감옥에서 나와도 부자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이 틀렸나요? 아까 사무실에 부탁해서 김지희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나도 김지희 씨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의 기준은 다릅니다.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정의라고 추구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웃기 힘든 땐 웃지 않아도 됩니다. 내 파트너라고 무조건 웃으면서 일해야 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최유택 씨와 헤이슨 사와의 거래에 참여하셨네요. 맞죠? 혹은 직접 진행하셨거나. 그런 것도 찾아내다니 대단하네요. 맞아요. 내가 진행했어요. 하지만 그이의 증빙 서류 매매만 도와줬을 뿐이에요.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이 거래 때문에 지혜를 멀리한 건가요? 맞아요. 그이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도 엮여서 어쩔 수 없었죠. 내가 지혜를 아끼는 모습을 보면 그이가 지혜를 볼모로 삼을까 봐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난 그이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지혜에게 마술을 뻗쳤다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이는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내게 실험약을 먹였어요. 나중엔 지혜에게 계속 먹였고요. 나도 얼마 전에 그 일기장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 일기장 방에서 찾아낸 거죠? 지혜의 약을 추가로 처방받은 건 정제하기 위해서예요. 방씨 아주머니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물어봐서 진실을 알려준 거죠. 아주머니는 지혜를 사랑하니까 분명 내 편에 설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절대 뒤바뀌지 않아요. 아니요. 최유택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걸 인정할 뿐이에요. 오늘 최성현이 안 했으면 내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를 어쩌죠?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최유택의 약을 손대러 주방에 가긴 했어요. 하지만 실수로 손을 대었죠. 그런데 방씨 아주머니가 붕대를 감아주면서 최성현이 나 대신 복수했다고 말해줬어요. 최성현에게 감사의 절이라도 하고 싶네요. 증기화상도 몰라요? 아주 상식적인 건데. 최성현을 말리다니 아줌마도 마음이 여려서 탈이야. 그게 아니었다면 당신들도 그냥 포기했을 텐데. 아줌마는 나보다 최성현과 더 친하긴 하죠. 그러니 내가 직접 나섰길 바랐겠지만 어쩌겠어요? 지혜한테는 엄마가 필요한데. 최유택의 불법 거래에 대해 아시는 게 더 있나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 거래를 그이 혼자 한 것도 아니잖아요. 화학 원료 암 거래는 리스크가 큰 일이니 혼자선 불가능하죠. 최유택이 떠벌리고 다녔던 지분 문서 위조도 그이 조력자가 해준 거겠죠. 당신이 최성현에게 찾아줬던 자산관리 회사가 얼마 전에 최유택의 조력자한테 넘어갔다는 건 전혀 모르죠? 지혜가 계속 사모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내려왔어요. 착하고 예쁜 내 아가. 이제 널 아프게 하는 사람은 없단다. 그 약도 더 이상 안 먹어도 돼. 약? 약 먹어야 해. 근데 왜 아빠랑 같이 약 먹는 거야? 가려던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가만히 서 있죠? 지혜 약을 아빠가 먹으면 아빠 안아야 하는 거야? 엄마, 지혜 약 많아. 아빠 줄 거야. 몰라. 기억 안 나. 근데 지혜 약 뭔지 알아? 매일매일 먹어. 나 말 잘 들어. 그리고 아빠 약도 알아. 엄청 새까맣고 냄새나. 엄마가 지혜 약 아빠한테 줬어. 아빠도 이제 아예 안 할 거야. 아빠 안 아프면 지혜한테 화 안 낼 거야.
그럼 딸기 사탕 먹을 수 있어. 재판에서 최상현 씨의 무죄를 주장할 생각입니다. 김지희 씨, 그럼 재판 날 뵙죠. 아, 고마워요. 방금 엄 반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주치의와 최유택의 변호사는 술 친구고 유언 내용은 변호사가 술에 취해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요점은 최상현이 이용당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최유택이 012로 사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졌지만요. 네, 우린 당시 아주머니가 증언을 번복했다는 걸 이용해 판사가 증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뒤에 김지희에게도 같은 혐의가 있다는 걸 증명해서 검찰 측의 증거 불충분으로 최상현에게 무죄가 선고되도록 해야 하고요.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죠. 김지희 씨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최유택의 목숨으로 지혜의 고통을 갚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법대로 했다면 실형에서 끝나는 게 다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자신만의 선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정당성을 외친다면 과연 누구의 정의가 기준이고 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세상의 질서는 파괴되고 혼란만 반복될 겁니다. 당신은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 이 사회 속 정의의 저울을 끊임없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수 있다면 허락하겠습니다. 내가 최상현 씨에게 말할 테니 재판에 나가 변호해봐요. 그리고 아까 커피를 사러 나갔을 때 특별한 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항상 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정이라는 날카로운 칼날로 상대를 굴복시키세요. 이 연구센터는 최유택과 몇몇 재벌가에서 투자해 설립한 곳입니다. 8년 전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약이 임상실험 통과에 실패하자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했고요. 최유택은 이에 불만을 품고 지혜를 실험체로 이용하면서까지 연구실을 유지하려고 한 겁니다. 허재석으로부터 구매한 화학 원료는 바로
월암안에서 약을 만들 때 사용된 원료입니다. 그는 결코 과학에 헌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약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불로장생이라는 환상을 실현코자 한 것뿐이죠. 제 기억엔 어머니의 유언장에 제가 불법을 저지르면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유산을 몰수해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맞죠? 감사해요. 사실 지금 제게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는 잘 있죠? 그 여자의 범행을 증언했는데 그 여자가 지혜를 학대하진 않았겠죠?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난 관심 없어요. 그저 지혜가 행복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제 아버지가 지은 죄니 지혜한테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주고 싶어요. 지금부터 피고인 최성현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최성현은 재산 분쟁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최유택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 사건에 대해 모두 진술해 주세요. 저희 검찰은 피고인 최성현을 기소합니다. 피고인 최성현은 피해자 최유택과의 오랜 불화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알레르기성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비록 보모의 만류로 범행을 포기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떨어뜨린 알레르기성 약물은 피해자가 마시는 약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 최성현을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이해 있나요? 확실히 범행을 저지르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재판장님, 최유택 집안의 보모를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들어오세요. 도련님 손에 든 약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늘 먹던 약과 같은 거였죠. 그 약엔 최 사장님이 먹어선 안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지혜의 약은 그대로였으니까 그 도련님의 약이 들어간 거겠죠. 하지만 경찰도 말했잖아요. 도련님의 약이 딱 하나 사라졌는데 최 사장님 몸에서 검출된 양과 일치한다고. 도련님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도련님과 사장님이 재산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변호사님, 김지희의 범행 동기를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지희와 최유택은 정식으로 혼인한 관계가 아닙니다. 최유택이 사망하더라도 김지희는 유산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김지희가 그 일기장을 보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본 법정은 김지희를 소환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 최유택을 증오하지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랬건 그게 약을 쓰려고 했다는 걸 말해주진 않아요. 하나는 가루고 다른 하나는 알약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난 약을 타지 않았어요. 내가 내 주방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도 잘못인가요? 당신 같은 변호사가 날 엮을까봐 말 안 한 거야. 근거 없이 날 범인으로 몰까봐. 최성현이 뭐하러 간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또 그이가 약이 진한 걸 싫어해서 일찍 가지러 간 것뿐이에요. 그건 전부 당신의 추측일 뿐이에요. 증거 있나요? 혹시 지혜 말인가요? 지혜는 그날 겁을 먹고 횡설수설한 건데 그게 증언이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지혜의 발언은 나이와 신체 조건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인, 이 서류가 이번 사건의 판결과 관련 있다고 확신합니까? 피해자 최유택의 유언장이었군요. 피해자의 유언에 따라 모든 유산을 월암한 바이오 연구센터에 기부한다. 뭐라고요? 전부 기부하면 지혜의 병은... 어머니의 유언장에는 제가 법을 어기면 상속권을 박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회수해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변호인, 이건 이번 사건의 판결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혜의 치료비를 내겠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빼앗기지 않는다면요. 제가 봤어요. 사모님이 약을 넣는 걸 제가 봤어요. 아줌마, 당신이 어떻게? 도련님이 흘린 약이 인덕션 위에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걸 줍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약 성분을 확인하려고 직접 맛도 봤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지혜는 저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모님이 약을 타는 걸 봤고요.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가 고아가 되는 걸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만. 재판장님, 도련님은 범인이 아니에요. 절대 도련님의 상속권을 박탈해서는 안 돼요. 제발. 지혜의 병을 치료해줄 사람은 이제 도련님밖에 안 남았어요. 너희들 전부 돈 때문에! 본 법정에서는 보모의 증언이 계속 번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녀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김지희를 범인으로 지목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피고인 최성현을 범인으로 지목한 증거 또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 최성현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변호사님, 본 법정에서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을 것처럼 보모를 겁주는 모습이 꼭 누굴 닮았네요. 당신의 앞날이 아주 기대됩니다. 지혜는 내 여동생입니다. 이제 치료비는 내가 내죠. 하지만 당신은 꼴도 보기 싫네요. 재판을 폐정합니다. 유언장을 아주 제때 잘 사용했네요. 판단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잘했어요. 자만하지 말아요. 레이븐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굴어? 희철이 형 별명 말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했잖아요. 알겠어. 강혁이라고 부르면 되지? 부탁할 땐 형님이라면 살갑게 굴더니 오케이 하니까 안면을 싹 바꾸네. 화학 검사 결과는 어때요? 헤이슨 가루약에 문제 있나요? 그렇게 빨리 안 나와. 너 2박스나 샀잖아. 널 감염시킨 그 종류만 대조조사한다고 해도 최소 한 달은 걸릴걸?
이거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해야겠어. 형, 고생 좀 해줘요. 뭐야?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립스틱이잖아. 그 소꿉친구한테 주려고 만든 거야? 형,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아니 그게 나도 네 선배잖아. 널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된 후 서류를 좀 살펴봤지. 그래, 서류에서 봤어. 기밀부서가 그렇게 한가해요? 그런 것도 기록하다니. 거기 진짜 한가해. 오죽 할 일이 없으면 내 와이프와 딸까지 탈탈 털었겠니. 그렇구나. 헤이슨 제품 대조 검사를 서둘러 주세요. 화인이나 애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헤이슨이라면 이게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네. 왜 여기 계신 거죠? 백은우가 서류의 해설을 업데이트해서 보러 왔어. 그래요? X031 말고 조사는 제 자리 아닌가요? 무가치한 결론은 말해봤자 의미 없잖아. 이렇게 마주쳤으니 몇 가지 여쭤볼게요. 1036? 뭘 알고 싶은 거지? 황 교수님 피살 사건에 정말 숨겨진 내막이 없나요? (25년) 전 화인그룹 산하의 화인제약과 애닌바이오테크가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개발에 성공했다면 수많은 불치병 환자와 유전자 결핍 환자들이 완쾌되고 노화를 억제해 수명을 늘리는 건강 보조식품도 만들 수 있었겠죠.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때부터 제약 시장은 계속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애닌의 에버그린 3형 항암제가 출시된 이후부터 더 많은 자본이 제약업계에 투자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제약업엔 큰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에요. 시약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 번호를 받지 못하니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죠. 이런 큰 성장의 뒷면에는 지혜와 같은 비극이 많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